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전초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초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 고수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에 시장에 진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미국에 해고 열풍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고 열풍이 지나갔음에도 미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느냐, 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예전 2008년도 금융위기에 겪었던 하락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파산, 고금리의 부작용이다.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활동이 이제 둔화되고 경기 둔화와 함께 해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크, 금융, 기업 등지에서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이 파산으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파산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기업이 파산했다는 것은 시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올 때 그 당시에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먼저 변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가격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국면 역시도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것이 해고 열풍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진 결과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요, 구조적인 결함이 터진 거죠. 시장 자체가 청소를 한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의 시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변화로 인한 시장의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것인가? 이것 자체는 어떤 결함이 계속해서 골고 골마서 터진 영향이 아니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이 시장의 구조를 바꿔놨다. 이제는 구조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을 했다. 그리고 줄지어서 해고 열풍이 일어났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잡을 고해야 될 것이고, 또 파산한 기업들은 거기에 따른 다른 시장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테크 기업, 이런 계통에서 기업이 많이 파산됐죠. 물론 유통기업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테크나 금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와이칼라 직업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인컴 직업군이죠.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이 온다는 것은 고가 시장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하이티켓 프라이스 레인지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간 과열 기간 동안에서는 고가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시즈널 홈 위주로 고가주택을 사기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열풍에 따라서 고가주택 시장이 활기를 띄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고가 시장의 열풍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 중간 가격대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중간 시장의 가격대의 수요는 훨씬 많이 더 확장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역시 중간 가격대의 시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오피스 유형의 시장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산 시청을 많이 했다. 그 오피스 공실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 이후로 해서 급격하게 달라진 부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뉴 노멀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피스의 피지컬 스페이스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게 됐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오피스 건물일 경우
경우 유일하게 A 등급의 오피스 건물만 거의 살아남을 정도고 B, C 등급은 여전히 공실이 너무 많았고 위험 자산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역량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바뀌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거주 지역과 같이 있는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 쇼핑 센터들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는 반면 도심 지역에 있는 몰이라든지 폐쇄형의 큰 몰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미 트렌드는 바뀌었다. 구조적인 조종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부각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커머스, 산업용 부동산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부각받지 못했던 물류창고죠. 너무너무 필요한 유형이 되었다는 거죠.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트럭 터미널, 부수적인 산업용 부동산이 지금 뜨기 시작했고 이제는 트렌드가 고착화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예전부터 이어온 공급의 부족, 거주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왔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 시장, 타운하우스 시장, 그리고 중간 가격대의 그 매매 시장입니다. 이런 멀티 패밀리, 어차피 경기가 좋던 경기가 안 좋던 내가 자가로 살던 임대로 살던 어딘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군은 여전히 스트롱한 자산군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2026년에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또는 산업용 부동산 이것들이 항상 강력한 자산군으로 남을 수 있을까?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북쪽 그리고 선벨트 지역에서도 남동부 지역, 남서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 중서부 지역 다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냐, 인구가 빠지는 곳이냐 이러한 구조적인 움직임, 구조적인 변화는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댈 수 없는 금리와 관계없고 정책에 관계없고 공급에 관계없이 인구는 움직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성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죠. 지난 2025년부터 자본이 미국에 향하고 있고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로서 가능한 유일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미국 부동산의 깊은 뿌리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자본이 계속해서 미국을 향하고 있고 미국 자체에서도요. 지금은 유동성이 다시 회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고금리 기간 동안에 금리를 많이 챙겼고 이득을 봤었던 대출은행들이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는 금융상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내놓으려고 좀 준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다시 개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역 선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유형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단기적인 투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장기 투자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러한 해고 열풍 그리고 기업의 파산 이런 것들은 경기 둔화가 이어져 온 그 결과가 이 파산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의 시장의 끝은 이미 보였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사이클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변화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전초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초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 고수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에 시장에 진입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움직임은요.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또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시작이 아니라
끝을 생각해야 되는 시장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이클을 봤었을 때요. 회복 국면이 있죠. 확장 국면이 있습니다. 그 한 사이클에서 잡을 수 있는 두 개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선별적인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해고 열풍, 파산 자체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파악하시고 시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를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 기회를 선점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2026년 한 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